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0월 26일입니다. 전국 9대 도시 개인 택시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개인 택시 시세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이번 주에는 개인 택시 시세 변화가 없고 전국이 동일하게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500만 원,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부산은 1억 300만 원, 대구는 6,700만 원, 인천은 1억 2,300만 원, 광주는 1억 4,500만 원, 대전은 1억 2,700만 원, 울산은 1억 5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2억 1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는 전국이 시세 변화가 없네요.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관망세죠. 요즘 어수선하니까 지켜보는 거죠. 감차 얘기도 나오고 고령자 자격 유지 검사 얘기도 나오니까 살려는 분들이나 파는 분들이나 좀 관망하는 거죠. 관망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2,400 파는 업체도 좀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저희한테도 그런 저희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파는 금액이 마진이 너무 없으니까 1억 2,400으로 올리자 그랬는데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매물이 꾸준히 유입되기 때문에 다른 타 업체보다는 매물을 항상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파는 물량이나 사들이는 물량이나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을 그냥 1억 2,300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네. 예. 네. 그럼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에도 큰 틀에 변함없이 이 시세를 유지할 것 같은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2,400으로 파는 업체가 좀 있으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다음 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바닥에 매물이 없으면 가격은 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거예요. 인천 같은 경우는. 네. 예. 그러면 다음 주에는 좀 오를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있는 매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은 더 이상 매물이 안 들으면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파는 사람들도 일정 가격을 받아야 되니까 함부로 막 이렇게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매물이라는 게 우리가 매입 가격을 높인다 그래가지고 매물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매입 가격을 높이다 보면은 기대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좀 기다려보면 더 오르겠지 하는 기대 심리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못 올리는 이유가 거기에요. 가격을 올려서 우리가 팔게 되면 매입 물건도 그만큼 올려야 되는데 매입 물건을 올리게 되면은 많이 물건이 들어올 것 같아도 더 안 들어요. 기대 심리 때문에 올랐으니까 더 오르겠지 하는 기대 심리 때문에 더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시장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맡겨서 가야 되는 거죠.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이거나 내리거나 인위적으로 설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어요? 예, 며칠 전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개인 택시를 사시는데 소나타하고 그랜저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가신 사장님이 있어요. 집에 가서 하루만 더 생각하고 온다고 갔는데 소나타를 할지 그랜저를 할지 채산성을 많이 따지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계약서 쓰기 직전에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고 집에 가서 사모님을 모시고 와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면허권만 사가지고 소나타 신차로 진행을 하기로 해가지고 계약 처리해가지고 월요일 날 인가가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가는데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 보면은 개인 택시를 사러 오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사는 확률은 60%도 안 돼요. 남자분들이 개인 택시를 사러 오시면은 일단은 본인이 결정권이 좀 부족한 거죠. 인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60%는 남자들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 이상을 갖춰와요. 사모님들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모든 결정은 남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여자 측 사모님이 결정을 해가지고 여보 이걸로 합시다. 뭐 차는 어떤 종류로 하고 진행을 어떻게 하자고 해서 여자들이 다 결정하는 거지 남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걸 못 봤어요. 거의 서울은 95% 이상이 꼭 두 분이 같이 오시고 인천은 혼자 오셔가지고 결정을 못 해가지고 같이 오시는 분 비율이 한 60% 정도. 남자들이 그러니까
혼자 와갖고 선택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한 40%도 안 되는 거죠. 예. 부인하고 같이 와서 선택하면 뭐 나중에 그 문제 생길 것도 좀 차단하고 그게 또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대금 관계에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와야지. 네.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있는데 그걸 맞춰가지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남자들이 돈 관리를 거의 안 하잖아요. 집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걸 쉽게 결정을 못 하고 부인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그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집에 돈이 얼마 있고 현 수중에 있는 돈을 계산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을 꼭 모시고 와가지고 그 자금 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더라고. 예. 대표님, 소나타와 그랜저 중에 채선성이 좋은 건 소나타 아닌가요? 그렇죠. 가격도 좋고 일단은 배기량은 소나타는 2000cc고 그랜저는 3500cc니까 연료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분도 많이 고심을 했는데 결국은 처음 시작하고 그러니까 소나타로 결정을 하셨어요. 예. 소나타하고 그랜저를 두고 왜 그렇게 고심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런가요? 일단은 금액이죠. 금액이 가격 차이도 1000만 원 이상 나고 그 다음에 연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무래도 2000cc하고 3500cc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 차이도 한 달 풀로 떼었을 때는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소나타를 선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하시는 사장님들은 좀 그랜저급으로 가게 되면 좀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차량도 좀 크고 소나타보다는 가격대도 좀 비싸니까 처음 시작하니까 저렴한 차로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개인 택지 처음 시작하면서 그랜저도 좀 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나타 타시던 분들은 거의 다음에 구매를 할 때는 그랜저로 가시더라고. 얼마 전에 저희한테도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법인 택시를 오래 하다가 그 법인 택시 상무가 그 회사에서 매매를 알선해가지고 그 가격을 차를 좀 비싸게 샀더라고. 사가지고 오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가게를 오픈을 하면서 이걸 팔아가지고 그 가게에 오픈하는데 돈을 보탰어요. 보태가지고 갈 때 그러더라고. 내가 1년 안에 다시 개인 택시를 사러 오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그 가게를 했는데 그 가게가 잘 돼가지고 거의 개인 택시 살 돈을 마련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받고 다시 개인 택시를 구매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K5도 해보고 소나타도 해봤는데 그래도 그랜저 하는 게 자기한테 맞을 것 같다고 그만큼 피로감이 덜으니까 하루에 한 손님만 더 태우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랜저로 선택해가지고 금요일날 다 마무리를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양쪽 차를 다 해봤으니까 그랜저를 선택하신 거죠. 예. 대표님, 오늘은 여름철과 겨울철 중에 어느 철이 개인 택시 수입이 좋은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여름철과 겨울철 중 개인 택시 기사님들께서 체감하시기에 어느 계절에 수입이 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겨울이 좀 나은데요. 그런데 지금은 계절 관계를 떠나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러는 과정에서 여름보다는 겨울이 좀 부드럽게 이럴 수가 있죠. 그리고 손님이 아무래도 여름에는 날씨가 좋으니까 택시를 좀 덜 타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우면은 빨리 귀가하려면 택시들을 타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겨울이 그래도 아무래도 최선성이 좀 낮죠. 예. 그럼 대표님, 여름철에 주로 어떤 손님이 많고 어떤 시간대에 운행하면 효율적인가요? 여름에는 그게 더운 시간대는 사람들이 나오질 않잖아요. 거리에 나오질 않고 저녁에 좀 시원해지면서 그때부터 활동을 하고 퇴근 후에 주로 택시들을 많이 이용하고 아침 출퇴근 시간, 아침 출근 시간, 저녁에 퇴근 시간 외에는 여름에는 더운 시간대를 피해서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여름 시간대는 시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 바짝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겨울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운데 바깥에서 차 잡고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택시 쪽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겨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회식이나 술자리가 잦으니까 아무래도 귀가할 때는 그래도 안전하고 빠른 택시를 많이 선택하시는 거죠. 예. 여름 휴가철이나 장마철 같은 시기에는 수입 변화가 많은가요?
아침부터 비가 와버리면은 택시는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비가 와야 준비 없는 상태에서 택시들을 타고 빨리 귀가를 하는데 아침부터 비가 와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손님들이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철에는 그만큼 이동 인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아무래도 택시가 좀 덜 되는 거죠. 그리고 겨울로 갈수록 연말로 또 겹칠수록 행사들이 좀 많잖아요. 행사도 많고 술자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름보다는 그래도 겨울이 훨씬 부드럽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추운 상태에서 빨리 귀가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는데요. 술을 거나하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를 타게 되면은 밖에 온도고 안에 온도가 틀리다 보니까 술을 과하게 드신 분들은 차에다가 오바이트를 많이 하는 사례가 좀 있죠. 네네. 그럴 때는 기사분님들이 굉장히 난감한데,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러는 방법은 비슷한데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게 좀 다를 수가 있죠. 예, 여름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이나 장마철은 이동인구가 좀 적고 겨울에는 손님은 좀 많은데 술 손님이 많이 타다 보니까 차에다가 오바이트 하는 사람도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예. 그럼 겨울철에는 주로 어떤 손님이 많고 어떤 시간대에 운행하면 효율적인가요? 겨울철이나 여름이나 시간대는 거의 비슷한데 아침에 출근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일반 직장인들은 거의 6시부터 9시 정도면 출근이 다 끝난다고요. 그리고 퇴근은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8시까지면 거의 퇴근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8시 이후에는 거의 이제 술자석이나 사적인 만남에서 시작되는 건데 이럴 때는 이동하는 그 거리나 그 다음에 같이 모여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죠. 그리고 늦은 시간에는 대중교통편이 끝나니까 택시 쪽으로 많이 가는데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겨울 쪽으로 가면서 이동 시간대나 봤을 때는 늦은 시간으로 갈수록 택시는 거리 계산해가지고 매각이 올라가는 것도 훨씬 유리한 거죠. 예, 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수입이 가장 적은 계절은 어떤 계절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2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설이 끼었잖아요. 설이 끼고 날짜가 적잖아요. 일하는 날짜가 적고 나가는 지출이 많으니까. 그리고 2월달 후반기로 가면 3월달 학자금이 시작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2월달이 아무래도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혹한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3월달에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자금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주머니 사정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2월달이 좀 안 되고 여름철로 가서는 휴가철 시작되다 보면은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많이 빠져나가면은 본인들 자가용으로 많이 이동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대여 택시들을 많이 안 타는 거죠. 그러고 택시를 타더라도 먼 거리를 가지 않고 더우니까 잠깐 짧은 거리로 위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계절은 그래도 선선한 계절 9, 10, 11, 12가 아무래도 계절적으로는 제일 좋죠. 예, 예. 그렇게 수입이 좀 적은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그 수입을 보완해야 해요? 요즘은 모빌리티 산업이 많이 발전해 갖고 콜이 잘 됐거든요. 네. 콜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계절에 상관없이 콜 수락률이 좋으면은 일정 점수를 확보하게 되면은 그래도 다른 차량이 많이 있더라도 콜로 해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콜에 의지하는 방법이 가장 좋죠. 손님들한테 불친절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런 시간을 조율해 갖고 아침 나오는 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하게 되면은 이 모빌리티들은 사람들이 배차를 하는 게 아니고 AI가 배차하다 보니까 이걸 구분을 하는 거죠. 이 친구는 우리 회사에 이익을 주는 사람인지 이익을 안 주는 사람인지를 AI가 판단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출근하는 시간대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일하고 몇 시에 퇴근한다고 해서 콜 수락률을 보는 거죠. 콜 수락률이 좋으면은 같은 방향에 쭉 줄 서 있더라도 콜 수락률이 좋은 사람을 먼저 선택해서 배차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콜을 이용을 잘하게 되면은 콜 수락률이 좋고 손님들한테 친절하다 보면 일정 점수를 확보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는 더 유리하게 이룰 수가 있죠. 네. 예, 예. 대표님, 마지막으로 계절적 요인 외에 개인 택시 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사분님들 아침에 출근해서 나오면은 오늘은 어디 가서 어떻게 일을 했고 얼마를 벌어야 될지 머릿속에 벌써 계산이 되거든요. 그걸 다 떠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건지, 남 2만 원 벌 때 나는 3만 원을 벌 수 있는 요인은 가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가장 정답 같아요. 내가 짜증내지 않고 긍정적으로 일해야 일을 해도 이러는 데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손님을 만나도 부드럽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하고 좀 직결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0월 26일입니다. 전국 9대 도시 개인 택시 시세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름철, 겨울철 중에 개인 택시 수입이 어떤 계절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인터뷰해 봤는데요.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본인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